하토리 한조 후부 반장의 명성이 커지면서 그는 단순한 닌자 지휘관을 넘어 전설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의 탁월한 전투 실력, 도쿠가와 이에야스, 니추안자캉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전술은 그의 무용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널리 전해지기 시작했다. 한조는 점점 단순한 전사를 넘어선 존재로 인식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그림자의 주인이라 부르며 그의 강렬한 존재감이 적들을 압도하고 아군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믿었다. 그의 공적은 단순한 닌자의 한계를 넘어 전국시대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으로서의 명성을 확립했으며 현실과 신화를 뒤섞은 이야기들은 그를 아는 무사들과 각지의 가문들 사이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조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부하들이 그림자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의 존재는 적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환영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그는 전투에 임할 때마다 위험을 앞에 두고도 침착하고 치명적인 정확성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 신비롭고도 초인적인 힘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병사들은 점점 한조가 적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심지어 전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이면서 그는 점차 오니 한조 구이반장, 즉 한조 도깨비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어에서 오니, 구이는 서구적인 개념의 악마와는 다르다. 그것은 강력하고도 공포스러운 존재, 즉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힘을 의미한다. 이 별명은 한조를 직접 상대했던 적들이나 그의 무용담을 들은 이들 사이에서 점점 더 유명해졌다. 적들에게 한조는 진정한 도깨비담이었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존재였으며 냉혹한 결단력으로 행동했고 단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적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군에게 있어 한조 도깨비는 강력한 수호자로서 전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언제든 도쿠가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한조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적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어두운 밤에는 그림자 속에서 호련히 나타나 도쿠가와를 위협하는 자들을 처단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며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그의 명성을 더욱 신비롭고 강력한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조는 이러한 평판을 즐겼으며 자신의 비밀 정보망을 이용해 이러한 전설들을 더욱 퍼뜨리고 자신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화했다. 이렇게 한조는 전쟁터에서 단순한 닌자가 아닌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두려움과 경외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서기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으며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고 도쿠가와 막부 수립을 위한 길을 열었다. 하토리 한조는 이 승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첩보, 잠입, 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활용하여 도쿠가와 군대가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도록 도왔다. 그는 방대한 첩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은밀하게 적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도쿠가와 측에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 네트워크는 이에야스가 미츠나리와 그의 동맹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지기 전 며칠 동안 한조는 적군의 전선에 침투하는 일련의 작전을 지휘했다. 그는 소수의 정예 닌자 부대와 함께 전초 기지를 파괴하고 통신선을 절단하며 미츠나리 군 내부에 불안을 조성했다. 이러한 작전은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미츠나리를 지원하는 여러 세력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각 영주들 사이의 긴장과 약점을 부각시켰다. 서군 내부의 이러한 약한 결속력은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능숙하게 활용한 핵심 요소였다. 전투 당일 한조는 정예부대와 함께 배치되어 전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대를 이끌고 적군의 측면을 기습하여 방어를 무너뜨렸고 도쿠가와 군이
전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냈다. 한조는 병사들을 지휘하여 중요한 목표를 공격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뛰어난 적 지휘관과 장교들을 표적으로 삼아 빠르게 적군 내부에 공포를 확산시켰다. 그의 전술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며 전장의 흐름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그는 이에야스의 친위대를 이끌며 적의 공격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이에야스의 생존이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에 한조와 그의 부하들은 철저히 경계를 유지하며 주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키가할에서의 도쿠가와의 승리는 일본 통일을 확정짓고 이후 250년 이상 일본을 통치할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하토리 한조에게 있어 세키가하라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업적이자 도쿠가와의 수호자이자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한 전투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권력을 잡은 후 일본은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에만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정권을 공고히 하고 반란과 음모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와 감시 체제가 필요했다. 첩보와 은밀한 전투에 대한 방대한 경험을 가진 하토리 한조는 이 과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도쿠가와 막부를 수십 년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보안 및 첩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지도 아래 그는 새로운 정권의 중심지인 에도현 도쿄와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는 첩자와 정보원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이가 이허와 고카 자허 출신의 닌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암암리에 활동하며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음모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조직은 온미스, 인미, 즉 모든 것을 보는 자들로 알려졌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정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첩보망의 구성원들은 상인, 장인, 심지어 떠돌이, 승려로 위장하여 반란의 조짐이 보이는 지역으로 은밀히 잠입했다. 이 보안 체계는 단순히 외부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도쿠가와 막부 내부를 감시하고 내분이나 배신이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을 막는 역할도 수행했다. 한조가 주도한 내부 보안 개혁은 도쿠가와 막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했다. 이러한 체제 덕분에 에도 시대 동안 일본은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으며 한조가 구축한 보안 및 첩보 시스템은 도쿠가와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전사나 전략가로서의 명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정권의 장기적인 존속을 위해 감시와 내부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구자였다. 수십 년 동안 도쿠가와 가문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한 하토리 한조 2세는 마침내 그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마지막 생애를 비교적 평온하게 보냈으며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공식적인 임무를 줄이고 차세대 전사와 첩자들을 지도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에게 충성심, 규율, 그리고 자신이 몸소 실천한 닌자의 정신을 가르치며 자신의 가치를 전수했다. 일부 역사적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하토리 한조는 생애의 말년에 불교 승려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수십 년 동안 도쿠가와 가문을 위해 전사이자 전략가로 헌신한 한조는 결국 불교의 길을 따라 명상을 통한 깨달음과 정신적 수행의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토리 한조는 자연사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그는 전설적인 존재이자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었다. 그의 죽음은 도쿠가와 가문에게 있어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한조는 가문의 가장 충직하고 유능한 수호자 중 한 명이었기에 그의 부재는 막대한 손실이었다. 그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하토리 한조는 도쿄에 위치한 사이넨지, 신옌시 사찰에 안장되었다.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창들은 이곳에 보관되었으며 이는 그의 거친 기계와 강인한 정신력을 상징하는 유물이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창들은 사이넨지에 남아있으며 한조의 생애와 유산을 기리는 의미를 지닌다. 그의 무기들은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조의 업적,
용맹함, 그리고 도쿠가와 가문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성을 떠올리게 한다.